이렇게 버티는 동작 만약에 10초 유지되시나요? 후쌤은 굉장히 잘 하시는데요. 조이는 힘이 강해진다는 느낌이 드네요. 엉덩이에도 힘이 들어가고.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후쌤입니다. 계단 운동을 하면 좋은 거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근데 나는 무릎이 아파서 잘 못해,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무릎이 약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도 사실 계단 오르기를 많이 추천드리지만 재활이나 어떤 운동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전문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진우쌤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데스런 재활 트레이너 안진우입니다. 참 잘생기셨죠? 저희가 게스트를 섭외할 때 제일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얼굴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무릎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카약이라는 운동을 하게 됐고 무릎을 많이 쓰는 운동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계단 오르기도 저는 무릎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작을 한 거고, 아직은 제가 막 달리기를 할 정도의 무릎은 안 돼요. 따로 무릎 보강 운동을 하고 있지 않다 보니 무릎이 더 강해진다라는 느낌을 받지를 못하고 있는데, 오늘 촬영 전에 같이 몇 가지 훈련을 해본 결과 무릎이 훨씬 강해졌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진우쌤의 오늘 영상은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진우쌤, 우리 구독자분들 연령대가 젊은 분들은 40대가 좀 많고 50대, 60대, 70대도 계세요. 네, 오늘 이제 안 그래도 보시는 연령대 층이 거의 40, 50대 층이 주층이다 보니까 운동 난이도도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60, 70대 구독자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분들 연령대에 좀 무리가 된다든가 그런 걸 감안해서 우리가 한번 구분해서 알려주도록 하시죠. 네. 무릎을 강화하는 운동 하나하나 배워볼까요? 네, 좋습니다. 무릎 통증이 많이 생기는 게 그게 무릎뼈가 제자리에 있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무릎뼈가 제자리에 있기 위해서는 허벅지 힘이 필요한데,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의자에 앉아서 허리를 꼿꼿이 펴보실 거예요. 만약에 옆에 이렇게 손잡이가 없거나 그러면 옆에 잡으셔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에 허벅지 부분이 의자에서 살짝 떨어질 정도로 올려보세요. 근데 이미 다리 힘이 부족하신 분들이라면 이 동작 자체도 힘이 많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60대 이상이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이거 먼저 진행을 해보시고 이게 난 이제 쉽다 그러신 분들은 이제 한번 여기서 무릎을 쭉 펴보실게요. 그렇죠. 든 상태에서 편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이 허벅지 부분이 계속 떠 있게끔 유지를 해주세요. 근데 내가 햄스트링이 짧아서 못 펴질 수도 있거든요, 무릎이. 그런 경우에는 내가 갈 수 있는 범위까지만 가주시면 됩니다. 저도 이렇게 들고 있는데도 많이 흔들흔들 거리네요. 그 다음에 바로 거기서 원그리기를 먼저 해볼게요. 버티면서,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도 10초. 그렇죠. 자, 이렇게 하면 앞벅지에 점점 힘이 들어오실 거예요. 네, 그리고 내려서 천천히 내려서 한번 쉬어 주실게요. 이제 이 동작들이 수월해지셨다면 그 다음에 이제 할 거는 움직여야 되잖아요. 우리의 몸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무릎을 다시 살짝 올린 상태에서 쭉 펴주실 겁니다. 그리고 발등 부분도 몸 쪽으로 이렇게 당겨주세요. 그러면 앞벅지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가실 거고요. 그걸 조절하면서 천천히 구부려 주실 거예요. 그렇죠. 다시 닿기 전에 다시 쭉 올려주세요. 내가 만약 연속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계속 지속하셔도 되는데 너무 힘들다 그러신 분들은 올렸다가 다시 내렸다가 한번 쉬어주시고 다시 올려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주시면 됩니다. 궁금한 게 이게 무릎 강화에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나요? 지금 다리를 떼고 한 이유가 우리 허벅지 근육은 총 4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긴 근육인 대퇴직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그 근육이 고관절에서부터 무릎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이 근육이 잘 잡혀 있지 않게 되면 결국에 우리가 발을 디뎠을 때 고관절에서도 몸통에서도 흔들거리기 때문에 무릎에 부담이 많이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리를 들고 무릎을 펴줘서 가장 큰 대퇴직근이라는 근육을 강화를 시키는 동작을 하기 위해서 이 동작을 먼저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퇴직근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고관절과 무릎 연결된 이 선이 단단해지니까 무릎이 흔들리는 걸 막아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계속함으로 인해서 강화됐을 때 계단에서 흔들리는 무릎을 잡아줄 수 있다. 네, 특히나 이 동작은 계단 내려갈 때 많이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자, 왼쪽 다리도 동일하게 들고요. 거기서 다시 쭉 버티기 먼저.
근데 여기서 당연히 오른쪽이 더 강하실 거예요. 저도 오른발잡이다 보니까 왼쪽 다리 지금 들기만 해도 많이 흔들흔들 거리거든요. 거기서 이제 원그리기. 그렇죠. 자, 10바퀴 정도 돌려주실 거고요. 반대 방향으로도 10바퀴. 대신 이때 이쁜 원을 그려야 되지 막 사각형 만들고 그러면 본인의 마음가짐이 그렇게 삐뚤어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쁜 원 그리고 다시 천천히 내려서 쉬어주시고, 간혹 내가 새롭게 간 범위이다 보니까 무릎에서 소리가 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한 번 딱 소리가 나고 끝난 거라면 전혀 뭐 내가 어디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라서 그냥 무릎뼈 소리가 나더라도 넘어가고 그냥 이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회씩 한 세트. 네, 맞습니다. 10회씩 한 세트, 조합 한 3에서 5세트 정도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어느 정도 내가 이제 계단을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이 허벅지 근육이 내 다리를 어느 정도 조절해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회씩 3세트를 수행할 수 있으면 훈련이 충분히 된다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딱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뭐냐면 고관절을 굽히는 근육이 허리 쪽이랑도 연결되는 근육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허리를 막 꼿꼿이 세우려고 하게 되면 허리에도 좀 부담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허리를 너무 꼿꼿이 세우지 않고 의자 등받이 있으면 편하게 대고 하셔도 무방하세요. 근데 만약에 10회를 채우기 전에 저는 근육이 아니라 관절이 아파요. 그러면 즉시 그땐 중단을 해주시고 휴식 후에 내가 그 개수까지 또 할 수 있는지 혹은 넘어갔는지 개인의 그 평가를 기록을 하셨다가 오늘은 내가 7개 했는데 다음날은 8개 했을 때 아파지기 시작했네. 이렇게 되면 점점 몸의 기능은 좋아지고 나의 그런 체력 수준도 좋아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 무릎이 많이 아팠을 때 재활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도움이 됐던 게 레그 익스텐션이었어요. 내가 헬스장에서 무릎이 너무 아프니까 그 추는 다 빼고 빈 걸로 이거를 30개, 50개씩 계속 몇 세트 반복하게 되니까 나중에 무릎에 힘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또 사람이 간사한 게 헬스장은 또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그 훈련을 그 뒤로는 하지를 않았어요. 그 다음에는 일상생활에서 제가 하는 운동들을 하다 보니 거기서 더 진도가 안 나가더라고요. 딱 그 정도 수준에서 그 이상의 격렬한 운동은 무릎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제가 진입하지 않았어요. 진우쌤이랑 오늘 한번 겪어보니까 제가 무릎 강화 훈련을 체계적으로 하게 되면 조금 더 강도 높은 무릎을 사용하는 운동에 진입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후쌤의 무릎 상태를 간단하게 들었는데 아쉽게도 재활에서 통증이 있는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운동만 적용을 했다 보니까 말씀처럼 그 이상을 못 갔던 것 같아요. 후쌤 예전 영상을 봤는데 원시인 때 뭐 열매 딸 때 이렇게 뒤로 뻗는다 이런 동작들이 있다는 거를 이제 봤는데 굉장히 저도 많이 공감을 하고 저도 실제로 회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 그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후쌤이 그 환경을 다리에는 무릎에는 아프다 보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적용시키지 못했던 것 같아요. 좀 소극적으로 보호 차원으로 좀 됐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후쌤께서 조금 더 도전적인 부분을 넘어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운동을 배우시고 그거를 실제로 적용한 다음에 점진적으로 조금 더 도전적인 운동들로 충분히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오늘 촬영 때문에 모셨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진우쌤과 촬영을 진행하면서 제 개인적인 무릎 강화 스토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뜻깊은 촬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무릎 강화 및 계단 오르기 전에 우리가 준비 운동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우리가 계단을 올라갈 때 첫 번째로 딛는 게 바로 발바닥입니다. 그래서 종아리 근육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선은 집에서 하고 계신다면 두루마리 휴지 같은 거나 혹은 밖에 있다면 공 같은 물체 같은 거를 발목 사이에 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할 동작은 이 두루마리를 이용한 카프 레이즈 동작이에요. 카프는 카프 머슬이라고 해서 종아리 근육을 의미하고요. 레이즈는 들다라는 의미를 뜻해서 종아리를 들다. 근데 동작은 발 뒤꿈치를 드는 동작을 카프 레이즈 동작이라고 합니다. 이 두루마리 휴지를 갖고 온 이유는 우리가 보통 카프 레이즈 동작을 할 때 이렇게 발 뒤꿈치를 드는데 발목에 아킬레스건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아킬레스건이 바로 여기 보면 굉장히 그 두꺼운 힘줄 같은 이 근육이에요. 그래서 이 근육을 강화를 시키는데 카프레이즈 동작을 할 때 아킬레스건이 수직선으로 움직여야 돼요. 발목이 이렇게 돌게 되면 아킬레스건이 바깥쪽으로 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중심을 맞추기 위해서 이 두루마리 휴지를 이용하는 겁니다. 벌어지는 걸 막겠다 이 네, 뜻인가요? 맞습니다.
혹은 어떤 분들은 모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과도하게 모아지는 걸 벌어지거나 막겠다. 막는 걸 네. 방지해서 상하 운동만 할 수 있게 맞습니다. 하겠다. 우리가 키가 옆으로 커지면 안 되잖아요. 위로 커져야 되는 것처럼 이걸 이용해서 발목, 복숭아뼈 부분을 기준으로 두루마리 휴지를 딱 둘게요. 자, 그 다음에 발가락 엄지 부분부터 힘을 딱 주실 거고요. 거기서 발 뒤꿈치를 천천히 올려 보실게요. 근데 이때 주의할 점은 허리 부분이 이렇게 올릴 때 이렇게 배를 너무 많이 내밀면서 올리게 되면 종아리 근육이 아니라 허리에만 힘이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딱 끼시고 제자리에서 쭉 올려 보겠습니다. 자, 그대로 버텨볼게요. 항상 첫 번째 동작은 버티는 거 먼저. 여기서 내가 10초 이상, 이거는 제 기준입니다. 10초 이상 정도 버티면 어느 정도 동작을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버티는 게 된다면 다시 천천히 내려보실게요. 대신 이때 내려갈 때 아까와 동일하게 3초 정도의 기준을 잡고 천천히 내려가 보실게요. 아까도 그렇고 카프레이즈도 그렇고 내릴 때 천천히 하는 이유가 있나요? 네, 실제로 우리가 힘줄이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늘어나는 수축, 즉 버티는 힘에서 힘줄이 튼튼해져요. 그래서 힘을 줬다가 돌아올 때 조절하는 힘이 굉장히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려올 때 좀 더 천천히. 돌아갈 때 버티는 힘이 강해지면서 힘줄이 튼튼해진다.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버티는 동작 만약에 10초 유지되시나요? 후쌤은 굉장히 잘하시는데요. 뒤꿈치 이렇게 올라간 거 보이시죠? 그리고 천천히 3초를 거쳐서 내려보는데 이때 뒤꿈치가 다 닿지 않으셔야 돼요. 완전히 안 닿게. 달랑말랑. 내가 마치 물 웅덩이가 있는데 거기에 찰랑찰랑하게 달 정도 다시 쭉 올리시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1초 만에 쭉. 그렇죠. 반복. 천천히 내려갔다가 쭉 올리시고. 그러면 이게 점점 내가 뒤쪽 종아리를 힘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허벅지 뒤쪽에서까지도 힘이 전달이 되고 약간 항문이 조여진다는 느낌까지도 나실 거예요. 그렇네요. 조이는 힘이 강해진다는 느낌이 드네요. 맞습니다. 엉덩이에도 힘이 들어가고.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발바닥 부분에서부터 우리가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 근육들이 발바닥까지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종아리 운동만 해줘도 전체적인 뒤쪽에 있는 근육들 그리고 무릎을 펴고 있으니까 앞에 허벅지도 어느 정도 힘이 들어가실 거예요. 그래서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동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때 하다가 관절 부분에 무리가 온다. 그리고 통증이 3 이상으로 느껴진다 그러면 즉시 중단하는 게 동일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종아리 근육도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속에 가자미근이라고 속근육이 있어요. 속근육인 가자미 근육은 조금 더 이 종아리나 발목의 조절 능력을 담당을 하고 있는 근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친구를 조금 독립적으로 가자미 근육만 더 강화시키기 위한 동작으로는 무릎을 살짝 구부려서 조절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다리가 좀 후들후들 거리거나 혹은 휘청거리시는 분들이라면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동작을 동일하게 반복해 보시는 거예요. 이러면 아까보다 좀 내려가실 때 더 떨리는 느낌이 있으실까요? 네, 밸런스 잡는 게 훨씬 더 힘들어지는 느낌인데요. 대신 이때 주의할 점은 보시는 것처럼 무릎이 상대적으로 앞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무릎 힘이 약하신 분들이라면 조금 부담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부담이 느껴지시기 전까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담이 되면 무릎을 조금 더 펴고 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약에 두루마리 휴지가 끝났다면 이제 없이도 조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두루마리 휴지 없이 아까 아킬레스건 있죠. 그 부분이 수직선상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쭉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다시 천천히. 이 능력이 좀 올라갔을 때 나중에 잘 안 흔들리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전에 찍어둔 걸 보면 엄청 흔들리고 막 팔도 흔들리고 이러는데 찍고 나서 보면 2, 3일 뒤에는 내가 팔도 내리고 있고 조금 더 올곧게 올라가네 이렇게 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오른쪽은 굉장히 안정성이 잘 잡히는데 왼쪽이 불안정한데 운동을 할 때 왼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실제로 저도 이런 종아리 훈련이나 스쿼트 동작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천천히 하면서 조절 능력을 적용해서 진행을 하니까 이전보다 많이 불안정이 해소가 됐거든요. 그렇겠네요. 조금 더 불안정한 환경으로 자꾸 스스로를 밀어넣어 보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한 발로 견디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는 카프레이즈를 발을 붙이고 했지만 다리 한쪽을 이렇게 들 거예요. 우선은 여기 상태에서 한 발 서기도 약간 불안정해요. 그래서 우리가 외부적인 피드백을 줄 거예요. 오른쪽 다리로 들고 계시니까 왼쪽 손으로 무릎 안쪽을 살짝 밀어주세요. 그쵸? 대신 이때 이게 떨어지지 않아야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떠세요, 후쌤? 이 복근이랑 허벅지 안쪽에도 같이 힘이 들어오실까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흔들거리는 거 무서워하지 마세요.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겁니다. 대신 이 지지하고 있는 쪽 엉덩이가 엄청 애플 힙이 되셨을 거예요. 어떠세요? 단단하신가요? 네. 네. 대신 지금 후세인 같은 경우에는 운동도 하시고 있고 그런 조절 능력들이 굉장히 좋으시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잡고 하고 계시지만 분명히 이 잡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동작이에요. 그래서 의자 같은 걸 옆에 두시고 동일하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한 10초 정도만 유지하시고 천천히 내려보시고요. 그쵸. 반대쪽도 또 반복을 해볼게요. 역시 이게 밸런스가 많이 투입되니까 흥미롭고 재미가 있네요. 약간 게임하는 것처럼 맞아요. 미션 한 단계 한 단계. 생각보다 이게 잘 안 되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2인 1조로 한다 그러면 마치 미션처럼 이걸 밀어주세요. 왜냐면 이걸 그냥 손만 대고 안 밀면 내가 복근 힘이나 다리 힘이 조금 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당겨 볼게요. 자, 밀면 어떠세요? 좀 더 힘이 강하게 들어가고. 두 가지가 작용하네요. 하나는 밸런스를 맞추려는 것과 하나는 버틸라고 하는 거. 맞습니다. 이 두 개를 동시에 조절해야 되니까 나한테 굉장한 많은 로딩이 주어진다, 힘들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이렇게 로딩이 된다는 거는 결국에 60대, 70대 이렇게 되면 내가 이제 치매나 노화 이런 것 때문에 염려가 될 텐데 이렇게 뇌를 피곤하게 만들어주면 뇌의 기능도 좋아지기 때문에 근육뿐만이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기분이 좋아지고 있어요. 왜냐면 이걸 유지시키기 위해서 난 딴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계속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잡생각들은 자동으로 날아가네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내가 이제 보조를 받아서 했으면 진짜는 이제 이 외부 피드백이 없는 상태에서 또 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여기서도 만약에 한 발로 버틸 때 양팔을 벌리는 거는 내가 중심을 더 잡기 위해서 즉 몸통의 힘이 좀 약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후센처럼 이렇게 잡고도 평온하게 계신 거라면 몸통의 안정성이 굉장히 좋으신 거예요. 이거 근데 되게 쉽게 보이죠? 직접 해보시면 이게 진짜 쉽지 않다는 거, 후쌤이 더 대단하다는 거를 더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들고 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카약 탈 때 느낌이랑 똑같아요. 넘어질 것 같다, 넘어질 것 같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 물에 빠지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내 몸이 밸런스를 조정하거든요. 밸런스를 조정할 때 전 딴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막 넘어가지만 이게 사람이 정말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면 이 안정성을 찾기 위해서 총동원을 하는 것 같아요. 몸에 있는 모든 근육과 뇌의 자원을 그 밸런스를 잡는데 다 투입을 하면서 그 밸런스 기능이 점점 향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이런 자세, 이게 굉장한 몰입과 집중력, 그리고 뇌라든가 근육이라든가 많은 부분을 자극을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게임처럼 내가 이렇게 한 발로 들고 양팔이 이제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집어보는 거예요. 뭐 볼을 찝는다든가 물건을 짚는다든가 한 발로 이제 앞에 있는 물건을 줍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내가 더 조절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속 난이도를 올리는 거네요. 네. 이거 하나만 해도 그냥 가만히 자세만 유지했는데 지금 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중간 내렸지만 계속 유지하고 계시네요. 대단하십니다. 이 동작이 이제 수월해진다면 눈을 감고 버텨보는 거예요. 그럼 난이도가 갑자기 보통 난이도였다가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 근데 이거를 잡아주는 게 엄청 근육들이 좋아지고 있고 이 관절들의 피드백을 주는 친구들이 엄청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난이도가 급상승하는데요. 맞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너무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한 번 더 도전해 볼게요. 저랑 시합 한번 그러면 해보실까요? 한번 해볼까요? 잠깐만. 와. 제가 올해 이제 30대가 됐는데 그 사이에 벌써 신체 나이가 많이 무너졌나 봅니다. 저도 30대인데요. 맞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난이도를 올리니까 점점 더 흥미로워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난이도가 올라가야지 새로운 도파민이 막 얻게 되잖아요. 맞아요. 계속 똑같은 거 하면 너무 진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단계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리 하나를 들고요. 쭉 발 뒤꿈치 올려보는 거예요. 저 쉽지 않아요. 자, 쭉 살짝만 올려도 됩니다. 한 발로 카프레이즈네요. 네, 뒤꿈치 살짝만 떠도 되고요. 계단을 올라가거나 한 발로 지지할 때 체중의 한 1.5배에서 2배 정도를 견딜 수 있어야 돼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 두 발로 내 체중을 견뎌서가 아니라 한 발로도 이겨내야지 진짜 다리의 기능이 보통 정도 하는 거고요. 달리기 수준까지 하기 위해서는 7배의 근력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동작들도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니까 많지만 결국에 계단 오르기 동작을 다 세분화해서 만든 동작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몇 개 몇 세트 정도? 이건 난이도가 조금 높으니까 어느 정도 추천하세요? 이거는 뭐 10회를 목적이라기보다는 내가 못해도 한 5개 이상. 왜냐면 우리가 힘을 쓸 때 오래 써야 되는 힘도 있지만 종아리, 즉 아까 무릎을 굽힌 상태가 아니라 편 상태의 종아리 힘은 조금 더 강한 힘에 적합한 근육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순간적으로 쭉 올리는 동작만 한 5개에서 10개 정도 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충분히 계단 오를 때 무릎 통증 없이 그리고 불편함 없이 할 수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막상 계단 올라갔을 때는 여러 동작들이 섞여 있어서 내가 어떤 동작에 무릎이 아픈지 그게 구분이 안 될 텐데, 그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 동작을 해보면 내가 어떤 동작에서 무릎이 좀 무리가 가는지 딱 알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역시 계단 오르기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하나 말씀을 드려도 제가 속에 이제 말을 못했던 거를 막 정리를 해주시니까 마치 그 AI랑 같이 촬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계단 오르기 동작을 어떻게 좀 매뉴얼화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뭐가 정석일까 이렇게만 접근을 했는데 진우쌤을 모시고 제가 오늘 촬영을 하면서 하나하나를 강화를 하면 되는 거구나 정리가 됐어요. 어떤 동작이 옳다 그르다가 아니고 각각 동작을 내가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탑재를 하면 되겠구나. 맞습니다. 우리가 기초 운동을 했을 때 일상생활을 하는 모든 근육들이 강화될 수 있다 이런 또 자신감이 생기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했던 동작들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간다면 나의 그런 운동에 대한 성취감도 생기실 거고 마치 내가 게임하듯이 이 난이도를 단계를 깨는 것처럼 진행을 하면서 난이도를 올려보시는 걸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다음에 또 기초 훈련 계단을 더 잘 오르고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 훈련들이 더 기다리고 있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더 강한 운동을 소화해내고 계단을 더 많이 오르기 위해서 혹은 우리가 무릎이 아파서 계단을 잘 오르지를 못할 때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기초 근육 훈련 이게 먼저 진행이 된다면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진우쌤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부분 진행하실 거죠? 지난번에는 그 보강 운동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계단 오르기의 실전, 어떻게 또 난이도를 올릴 수 있는지 그리고 발을 올라가기 직전에 준비할 수 있는 운동 동작들을 준비해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20층까지 오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무릎이 아프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자세라든가 그런 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직접 해보면서 무릎 아픈 사람들은 요 정도, 조금 더 무릎이 문제가 없는 분들이 더 도전할 수 있는 과제 그걸 나누어서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네, 좋습니다. 저도 무릎이 좀 안 좋기 때문에 계단을 오르면서 한 요 정도 속도 이상 가면 내가 좀 무리가 될 거야. 무릎이 통증이 좀 있어. 혹은 조금 더 과감하게 어떤 베리에이션을 주면서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보강 운동을 했을 때 어떤 측면이 달라지냐면 요 정도 버텨줄 수 있겠어. 이 정도 속도 조금 더 올려도 버텨줄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도전의 강도가 높아지고 강도를 올렸을 때 아, 내 몸이, 내 무릎이 버텨주네. 이런 식으로 마인드 자체가 좀 바뀌더라고요. 자,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실까요? 그러면 의자를 다 같이 한번 준비해 보실게요. 자, 이번에는 이 의자에서 엉덩이 운동을 먼저 진행을 할 건데요. 왜 엉덩이 운동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발을 딛고 나서 첫 번째 이제 종아리에서 받아준다면 이 힘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려주는 근육은 바로 엉덩이 근육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연세가 좀 이렇게 드시게 되면 내가 일어나는 동작이 어렵다 보니까 손을 짚어서 이렇게 허리로 먼저 일어나려고 하거나 일어났다가 일어나는 것까진 좋은데 앉을 때 바로 쿵 하면서 앉다 보니까 연세가 한 60, 70대 이후 되면 골다공증에 굉장히 취약하신 분들이 골절되는 경우도 좀 덜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병원에서 근무를 했을 때는 그런 경우도 좀 봤다 보니까 오늘은 이걸 조절할 수 있는 동작을 의자에서 편하게 할 수 있게끔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의자에 앉아가지고 발을 앞으로 빼서 일어나려고 하면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일어나기 위해서는 몸통이 제일 무거운 머리가 앞으로 가줘야지 그때 엉덩이가 들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리를 내가 이렇게 봤을 때 무릎선에서 내 발가락이 보이지 않을 정도까지만 이렇게 넣어 주실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상태에서 양손을 여기 부분이 접히는 부분이 고관절이라고 하거든요. 이 고관절 사이에 손날 부분으로 이렇게 딱 껴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최대한 이 손날을 압박을 찌부를 시키실 거예요. 앞으로 가다 보면
엉덩이가 자연스럽게 뜨는 지점이 생겨요. 그러면 조금 더 최대한 더 가보는 거예요. 글쎄요, 한번 해보실까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엉덩이가 살포시 뜨게 될 거예요. 그럼 그 구간에서 먼저 딱 버티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이렇게 허리를 과하게 꺾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 손을 계속 눌러주려고 하게 되면 허리가 펴지는 게 아니라 이 고관절 부분이 굉장히 좁아지게 돼요. 엉덩이 들고 버티는 거 먼저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허리를 쓰지 못하게 제약을 거는 거예요? 저번 영상에 보시면 이 버티는 훈련처럼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과제를 할 때 그냥 이거 하세요 라기보다는 물건을 집을 때도 뭐 연필을 집어주세요 라는 표현이 더 쉽게 느껴지는 것처럼 고관절 부분에 손을 넣어서 내가 더 고관절을 잘 접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허리가 아픈 이유는 이걸 못 접어서 허리가 아프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고관절을 접어주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네요. 맞습니다. 근데 뭐 당연히 허리 통증이 없으시다면 자연스럽게 일어나셔도 되지만 허리를 좀 더 신경 쓰시는 분들은 60대 이후 분들이시라면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잘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딱 하면서 접으라 이거죠. 네, 맞습니다. 접으면서 어느 순간 엉덩이를 딱 살짝 들고 버티는데 이때 내가 체중이 앞꿈치에 실려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뒤꿈치에 실리기 위해서 엉덩이 부분을 약간 뒤 위로 보내려고 한번 해보실게요. 엉덩이를 뒤 위. 그러면 자연스럽게 좀 더 체중이 뒤꿈치에 실리는 느낌이 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엉덩이 뒤쪽으로 이렇게 힘이 다 들어가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어떠세요? 뒤쪽으로 힘이 많이 가네요. 자, 근데 이때도 만약에 무릎 관절에 부담이 된다면 즉시 그 느낌이 난다면 이제 내려가서 천천히 쉬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동작들이 이제 내가 한 15초 이상 잘 버티고 하체 근육들, 이 허벅지나 엉덩이 근육들이 잘 견디고 있다면 그때 이제 자연스럽게 가고 그대로 서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관절에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몸이 일어나는 패턴이 되거든요. 일어설 때 큰 근육들을 사용해서 일어나는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내가 엉덩이를 이렇게 뒤로 많이 보내줘야 되는데 보내지 못하면 엉덩이를 밑으로 내리게 되면 지금처럼 허리가 세워져요. 그러면서 무릎이 많이 앞으로 나오죠. 그렇게 되면 무릎 관절에 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체중이 거기다 실리겠네요. 맞습니다. 대신 여기도 내가 관절에 부담이 없다면 여기 앞에 허벅지가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가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운동의 기준은 근육에 힘이 잘 들어가는 느낌이라면 해도 괜찮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지금 너무 잘하셨어요. 이게 만약에 내가 무릎이 자꾸 구부려지신다면 오히려 거꾸로 서서 무릎을 먼저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무릎을 의자 이 앞부분에 살짝 대주세요. 그리고 여기가 떼어지지 않게끔 엉덩이만 뒤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앞벅지가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엉덩이가 뒤로 밀리게 되면서 뒤에 힘이 많이 들어가게 돼요. 제가 이해한 거 맞는지 한번 봐주세요. 머리가 무릎 축에서 앞쪽으로 가면서 오히려 엉덩이가 뒤로 빠질 수 있게 해주면 무게 추가 맞아지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내 몸이 앞으로 가면서 엉덩이는 뒤로 가게. 맞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체중이 약간 뒤꿈치에 실리는 느낌이 날 거예요. 네, 뒷 라인 햄스트링 전체가 당기면서 무릎에는 거의 부담이 안 느껴지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갈 수 있는 범위까지 최대한 넣어주고요. 네. 거기서 무릎을 천천히 구부리는 거예요. 그때. 충분히 굽힌 다음에 구부리니까 그러면 무릎에 부담이 없이 내려갈 수 있어요. 그렇네요. 뒤쪽 라인을 쓰는 게 핵심이네요. 네, 맞습니다. 엉덩이, 허벅지 뒤쪽, 그리고 종아리. 자, 손날 항상 이렇게 고관절에 껴주시고요. 더 껴준다는 느낌으로 앞으로 쭉 숙이면 엉덩이가 약간 들리는 지점이 생기실 겁니다. 거기서 자연스럽게 서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엉덩이를 역순으로 엉덩이를 뒤로 쭉 보내주면서 뒤에 허벅지랑 엉덩이가 당기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뒤쪽으로. 그러면 그 끝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그때 이제 무릎을 구부려 주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포인트가 머리가 중심선에서 오히려 좀 앞쪽으로 벗어나 주니까 엉덩이도 뒤로 벗어나 주니까 중심이 맞아지네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머리가 제일 무겁잖아요. 신체 중에. 우리 몸은 무거운 쪽에 반대의 힘을 쓰려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머리가 앞으로 나가줘야지 그때 뒤쪽 근육들을 쓰게 돼요. 근데 만약에 가장 무거운 머리가 이렇게 올곧게 세워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앞쪽의 힘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을 접나 다리를 들어 올리나 이 무릎이 가슴에 가까워지는 거는 똑같아요. 그래서 먼저 내가 바로 하체를 쓰기 이전에 몸을 먼저 접어야지 몸통의 힘을 쓰기 때문에 이렇게 접어서 세우는 걸 연습을 하시고 천천히, 이게 중요해요. 버티면서 다시
내려주는 거. 근데 여기서 이제 버틸 때 내가 엉덩이를 뒤로 잘 빼지 못한다면 마찬가지로 허리에 부담이 갈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손날 부분을 더 껴준다는 느낌으로 보내주신다면 그때는 허리의 느낌이 좀 덜 하실 거예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우리가 계단을 오를 때 저는 체중이 중심선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머리가 앞쪽으로 먼저 이동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자세를 보면 오히려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계단을 오를 때도 약간 전경 자세가 차라리 뒤에 근육이 잡아주는 힘을 더 키울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상체를 꼿꼿이 세우고 가는 것보다 앞에 전경 자세로 고관절을 사용을 하고 그다음 엉덩이를 뒤에서 사용을 했을 때 얘는 덜 사용한다. 맞습니다. 조그만 동작의 차이로 내가 쓸 수 있는 근육의 위치가 달라지네요. 맞습니다. 역시 사람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모신 보람이 정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내가 취약한 어떤 부분을 강화하겠다 목적성을 가지고 운동을 설계를 할 수가 있겠네요. 맞아요. 기존에는 계단 오르기라는 운동 종목만 했다면 이 종목이 또 세부적으로 어떤 파트들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뭐 올림픽에서도 하나의 종목에 여러 선수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몸에서도 움직임에 있어서 각자의 맡은 선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선수들을 하나씩 좀 본인들의 특기들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운동 동작들을 변형시켜서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의자에서 앉았다가 일어나는 연습을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다시 앉는 것까지 갔어요. 그러면 결국에 이 근육들이 한 번 동작하고 한 번 쉬는 근육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도 요 동작만 해도 연세 드신 분들이 이 앉다가 넘어지고 일어서다가 허리 삐끗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걸 훈련함으로 인해서 그런 사고들을 충분히 막을 수 있을 정도로 좀 강화는 되겠네요. 맞습니다. 충분히 내가 쿵쿵 떨어지시거나 조절이 잘 안 되고 불안했던 분들이 이 동작만 하더라도 위험 요소들 같은 거를 미리 많이 방지할 수 있게 돼요. 이어서 알려드리면 이 동작이 수월해졌다면 손을 떼고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손에 손을 하셔도 되고, 내가 만약에 좀 아직 좀 불안하시거나 중심이 자꾸 뒤로 넘어가시는 분은 내가 오히려 팔을 뻗어 가지고 중심을 맞춰줄 수 있어요. 이거는 선택사항입니다. 내가 중심 맞추기 어렵다면 팔을 뻗으셔도 되고, 쉽다면 이렇게 S자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동일하게 쭉 엉덩이 떼지는 지점까지 갔다가 서주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실게요. 쭉 가셔서, 그렇죠. 이때 대신 무릎이 안으로 모아지면 안 됩니다. 설 때 무릎은 두 번째 발가락, 세 번째 발가락 그 사이로 지나갈 수 있게끔 신경 써주시면 되고요. 자, 거기서 다시 이렇게 엉덩이 뒤로 보낼 거예요. 그리고 무릎 살짝 구부리고요. 자, 이제는 우리가 바지 입었는데 이 의자가 무릉덩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바지가 젖지 않기 위해서는 버텨고 다시 일어나야겠죠. 이렇게 한 번 했는데도 저도 이 허벅지가 굉장히 많이 뻐근합니다. 전에 제가 스쿼트 운동을 잘 안 했어요. 근데 잘 알려주셔서 충분히 무릎 부담 없이 가능하네요. 이 자세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스쿼트를 했는데 무릎이 아프다. 이건 좀 잘못된 자세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 맞죠? 맞죠. 본인의 몸의 체형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너무 그 하나의 자세에 신경을 쓰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무릎 통증의 불상사가 생길 수 있게 돼요. 이전에 도수 치료를 하셨던 환자분이 한 분 계셨는데 연세가 90세가 넘으셨어요. 그분께서는 20대 때부터 계속 운동을 해오셨던 분이셔서 다리가 이렇게 오다리가 되셨는데도 걸으셨어요. 근데 하지만 다리가 힘이 빠지고 이제 통증이 생긴다고 해서 방문을 해주셨는데, 그분도 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레그 익스텐션이나 카프레이즈 동작을 한 후에 의자를 이용해서 앉았다 일어났다 이 동작을 하고 나서 다시 걸으실 때 통증이 없으셨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번에는 풀 스쿼트 동작을 하기 위해서 의자를 이용을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 운동은 아까 이전에 했던 동작들이 다 숙지가 된 다음에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의자를 두시고요. 의자는 이제 약간의 지팡이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자를 손으로 잡아주신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아까처럼 엉덩이를 뒤로 먼저 보내주시면서 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무릎을 구부리실 거예요. 내가 버틸 수 있는 구간까지. 이때 무릎은 발가락 라인 안쪽으로 모아지지 않게끔 신경 써주세요. 그리고 깊게 한 번 더 내려가 볼게요. 그리고 발 뒤꿈치로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쭉
일어나면 무릎 관절에 부담 없이. 부담이 안 가네요. 손가락 하나 올렸는데 큰 도움이 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생각보다 이 구간이 안 가본 구간이어서 무서워서 통증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조를 할 수 있는 친구가 하나 있다면 약간 쉬어도 되고요. 대신 주의할 점, 무릎이 이렇게 모아지면 안 돼요. 무릎은 항상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 라인, 그리고 엉덩이를 더 깊게 내려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이라는 걸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스쿼트 동작 할 때 이 무릎뼈 기준이 있는데요. 여기 만져보면 이렇게 단단한 뼈가 있어요. 이 뼈가 발가락의 두 번째, 세 번째 방향으로 나가줘야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 몸의 축에 있습니다. 허벅지 뼈에서부터 무릎, 발목뼈가 일직선으로 떨어져 줘야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무릎이 이렇게 축이 벗어나게 되면 모든 충격은 이 안쪽으로 실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쿼트 동작을 하거나 쪼그려 앉을 때 무릎이 안으로 모아지지 않으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축이 벗어나기 때문이에요. 아까도 머리를 앞으로 보내는 것처럼 몸에서 운동을 할 때 이 축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이 내가 축이 어떤 선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좀 더 신경을 써주신다면 운동 동작이 훨씬 좋아지실 겁니다. 촬영 전에 후쌤께서 이 무릎이 좀 아프시다고 막 그러셔서 이 스쿼트 아프면 어떡하지? 내 운동이 회원님한테는 먹혔는데 후쌤께 먹히지 않으면 어떡하지? 조마조마했는데 다행히도 제 운동 방법이 그래도 틀리지 않았다는 걸 또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게 됐네요. 저도 무릎에 무리가 가는 운동을 좀 의도적으로 피하다 보니까 이거 스쿼트는 좀 제껴놨어요. 좋다 얘기를 해도 혹시 무리가 갈까봐. 오늘 해보니까 무리가 간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정확하지 않은 자세로 들어갔을 때 엄청난 무리가 갈 수밖에 없겠다 생각이 드네요. 어떤 운동도 그렇지만 정확하게 제대로 교육받고 운동하는 게 좋다는 걸 오늘 제가 여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후쌤 구독자분들은 운동 가격 무료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니까요. 한 번 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내 이제 매일매일의 약간의 과제, 게임처럼 이어갔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50분 동안 이 강의를 하게 되면 강의료가 얼마죠? 강의 12만 원입니다. 여러분들은 12만 원짜리 강의를 무료로 듣고 계십니다. 어떤 스쿼트가 제대로 된 스쿼트인지 오늘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지금 이 준비하신 거는 또 어떤 부분을 알려주시려고 준비하셨죠? 우리가 이제 진짜 계단 오르기 동작을 하기 위해서 실제 이제 계단은 없지만 계단 높이 정도가 되는 스텝박스를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계단에서 내가 단순히 올라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 계단에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하체 운동들을 알려드려 보도록 할 겁니다. 계단 같은 경우에는 보통 난간이 있고 옆에 벽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은 벽이 없다 보니까 제가 맨몸으로 하지만 꼭 이 하시는 분들은 벽을 짚어서 꼭 짚고 진행해 주시면 난간이나 되겠습니다. 벽을 짚고 네. 계단 끝에 서주는 거예요. 이전 영상에 카프레이즈 동작이 이전에서는 바닥에서만 진행을 했는데 이렇게 높이가 있는 계단에서 하게 되면 우리가 발 뒤꿈치를 더 깊게 내릴 수 있게 돼요. 계단에 딱 서주시고요. 여기서 동일하게 발목을 깊게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발 뒤꿈치가 지금 계단보다 아래로 내려와 있는 영상 보이실까요? 그러고 최대한 늘려주고요. 다시 그 늘어난 범위에서 쭉 더 올려주는 거예요. 그럼 맨바닥에서 했을 때보다 내가 근육이 더 늘어난 상태에서 올려주다 보니까 힘줄들도 더 튼튼하게 강화가 되고요. 이 종아리 근육들이 쓰여지는 힘의 강도가 훨씬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작이 또 필요한 이유가 발 뒤꿈치가 이렇게 깊게 내려갔을 때 발목의 가동 범위가 늘어나게 되면서 무릎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갈 수 있게 돼요. 근데 만약에 발목의 가동 범위가 제한이 생긴다면 무릎이 앞으로 못 나가면서 오히려 그때 허리 부분이 꺾인다든가 혹은 뒤로 넘어가거나 이런 보상작용이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각도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게 그걸 평상시에 연습을 했을 때 다른 쪽 부상을 막을 수 있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들리네요. 계단 처음 들어갔을 때 먼저 첫 번째 계단에서 10번 정도 하고 계단 타기를 시작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종아리 근육들이 펌핑이 돼 있어야지, 힘이 들어가 있어야지 우리가 계단 올라갈 때 결국에 발바닥부터 붙으면서 끝에서는 발 앞꿈치를 들어서 쭉 올라가기 때문에 이 종아리 근육을 먼저 힘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엉덩이 근육을 좀 써볼 거예요. 이전 동작에서 스쿼트 할 때 이 축에 대해서 후쌤께서 굉장히 쉽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몸통을 세우고 그대로 계단을 올라간다면 앞벅지에 힘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아까 스쿼트 했던 것처럼 머리를 발끝선, 무릎선보다 앞쪽으로 보내주면 자연스럽게 뒤에 힘이 들어가면서 엉덩이에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한번 해보실까요? 네, 수직으로 했을 때
앞 허벅지 힘으로 올라가는 느낌이 확실하게 듭니다. 네. 머리가 앞으로 좀 떨어지고 고관절이 접힌 상태에서 맞습니다. 약간 스쿼트의 연장선이네. 엉덩이를 더 뒤로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네. 또 뒤로 보내주고 머리는 앞으로 더 떨어지고 이 상태에서 갔을 때 뒤꿈치, 종아리 그리고 햄스트링 느낌이 오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앞 허벅지의 근육들만 강화를 한다면 펴는 건 좋아져요. 근데 내려갈 때 조절이 잘 안 되게 되거든요. 근데 내려갈 때는 결국에 고관절을 들고 나서 뒤꿈치로 딱 디딜 때 뒤에 힘들이 잘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엉덩이 힘이 그래서 올라갈 때뿐만이 아니라 내려갈 때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정확한 아까 스쿼트의 자세에서 무게 중심만 잘 맞추면 내 머리가 앞으로 가 있더라도 무릎에 부담은 안 가는 거는 확실해요. 여기서 발끝을 닿았다가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이 지지하고 있는 쪽 다리의 근육들은 쉬지 않고 또 일을 하기 때문에 지구력들이 좋아질 수 있게 돼요. 우리가 계단을 10층, 20층 많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한두 번 동작을 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은 시간을 좀 투자를 해줘야지 높은 계단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거든요. 이 동작도 후쌤께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생각보다 무릎에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후쌤은 되게 조절이 잘 되시는데 이 끝에 닿을 때 팡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팡 떨어지면 안 되고요. 고양이가 이렇게 걸음걸이 한다듯이 살포시 내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디가 자극이 되고 어디가 강화가 된다 이걸 느끼니까 그 부분을 계속 느끼고 싶어서 반복을 하게 되네요. 이렇게 그러면 앞뒤 힘을 길렀잖아요. 근데 우리가 결국에 한 발 설 때 옆의 근육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옆쪽에서 더 이상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근육의 힘도 버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계단을 정면을 보는 게 아니라 계단과 같은 라인에서 서주실 거예요. 측면 부분을 터치한다라는 느낌이에요. 엉덩이 좀 보내주시고 무릎 살짝 구부려주세요. 그 상태에서 반대쪽 다리는 옆으로 쭉. 자, 버텨보세요. 계단을 밀어보세요. 옆날로. 그러면 지금 어때요? 옆쪽 힘 들어오세요? 예. 이 동작을 유지. 이것도 10주 유지. 옆에 터질 것 같아요. 전. 다시 천천히 돌아오시고. 측면 버티는 힘이네요. 네, 한 발로 서 있을 때 중둔근이라는 근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지하고 있을 때 사용되는 핵심적인 근육이 바로 중둔근이거든요. 이 근육은 한 발로 서면서 옆으로 벌리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중둔근과 엉덩이 근육들을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한 발로 서서 옆으로 벌리는 동작. 다시 옆으로 왔다가 또 찍어주는 거예요. 하나. 이 운동은 따로 이름이 있나요? 하프 스쿼트 사이드 터치. 어떠십니까? 좋네요. 뭔가 사람이 중심이 무너져서 넘어질 때 옆으로 넘어지잖아요. 이 운동을 하면 내가 넘어지는 상황에서 이걸 지지를 해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지지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중둔근이고 여기서 내가 이 앞뒤로 좌우로 흔들리는 균형을 견뎌주는 것도 결국에 이 기능을 살리기 위한 동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진우쌤을 모시고 우리가 지금 뭘 훈련을 했냐면 첫 번째, 레그 익스텐션. 레그 익스텐션을 통해서 대퇴 직근, 즉 무릎이 축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힘을 길렀죠, 그죠? 네, 맞습니다. 계단을 올라갈 때 무릎이 제 축에 있지 않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 결국 무릎이 다 상하잖아요. 레그 익스텐션을 함으로 인해서 무릎이 항상 제자리에 정렬돼 있게 할 수 있는 힘을 기른다. 이렇게 볼 수 있었고요. 카프 레이즈, 종아리 들기. 이걸 통해서 종아리 근육, 가자미근, 속근까지 키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 추진력 그걸 얻었겠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스쿼트에서 저는 오늘 아주 많은 것을 배웠는데요. 올라가는 그 행위 자체에서 스쿼트를 통해서 훈련했던 그 근육이 그대로 쓰이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영상을 찍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사람은 배워야 된다. 저도 계단 오르기를 매일매일 실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계단 오르기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 그래서 제 스스로 어떤 방법을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제가 많이 했고 많은 사람들한테 계단 오르기를 실천할 수 있게 제가 앞장섰기 때문에 난 계단 좀 알아 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멈춰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무리 해도 계단 오르기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제 수준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많았어요. 계단 오르기에 어떤 근육들이 사용되는지도 알게 됐고 어떤 한 부분이 약하면 그걸 집중적으로 강화를 하면 되겠구나. 우리가 아프다고 멈춰 있지 않고 배우고 행하면 우리가 해결 못할 건 없다. 이런 멋진 결론에 또 이르렀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채널이 앞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 제가 많은 분들께 배우고 그 배움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전달해 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우쌤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